노인은 그의 구멍난 양말 때문에 고급 신발 가게에서 굴욕을 겪고 있었지만 그를 알아보고 눈물을 글썽이던 직원이 말했습니다. 서울 도심, 쌀쌀한 가을 오후. 동네에서 서준 아저씨로 알려진 노인이 명품 구두 매장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의 모습은 낡은 잠바와 기운 우산으로 초라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만은 반짝이고 있었다. 진열창 안에 윤이 나는 검은 가죽 구두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서준 아저씨는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낡은 구두는 이제 부은 발을 간신히 감싸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슬비가 내리는 거리. 서준 아저씨는 용기를 내어 매장 문을 밀었다. 문이 열리며 울리는 종소리에 매장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젊은 직원 민호가 다가왔다. 그의 표정에는 예야함과 약간의 경계심이 엿보였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서준 아저씨는 망설임 없이 진열창의 구두를 가리켰다. 저 구두를 신어보고 싶습니다. 민호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저 모델은 부산의 명장이 손수 만든 한정판입니다. 가격이 50만 원이 넘는데요. 그는 이 말이 노인을 돌려보내기에 충분하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서준 아저씨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다. 발이 많이 아파서요. 한번 신어보고 싶습니다. 민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잠시 기다려 달라며 뒤로 물러섰다. 매장 안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준 아저씨의 소박한 모습과 고급 매장의 분위기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동경이 아닌 깊은 사연을 품은 듯한 빛이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매장 관리자인 지원에게 다가갔다. 지원은 세련되고 실용적인 분위기의 여성이었다. 저 할아버지가 이탈리아 가죽 구두를 신어보고 싶어 하세요. 하지만 구매할 여력이 없어 보여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지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분이 직접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드려요. 민호는 지원의 말에 따라 요청받은 구두를 가지고 서준 아저씨 앞으로 돌아왔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다. 여기 있습니다. 어르신, 민호가 말했다. 한번 신어보세요. 서준 아저씨는 천천히 자신의 낡은 구두를 벗었다. 그 순간 구멍난 양말과 상처 입은 발이 드러났다. 주변의 손님들이 수군거리며 살짝 비웃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서준 아저씨는 아랑곳하지 않는 듯했다. 그는 새 구두를 조심스럽게 신었다. 발에 구두가 감기는 순간 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편안함이었다. 서준 아저씨는 천천히 일어나 매장을 걸어 다니기 시작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세상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은 듯한 가벼움이었다. 이 모습을 본 지원이 다가왔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손님, 정말로 이 구두를 구매하실 건가요? 서준 아저씨의 대답은 간단했다. 네, 사겠습니다. 그 말에 민호와 지원은 서로를 바라보며 예야한 표정을 지었다.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민호는 불안한 표정으로 지원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세련된 정장 차림으로 매장을 둘러보고 있었다. 지원 씨, 저 할아버지가 정말로 구두를 사겠다고 하십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원은 잠시 서준 아저씨를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새 구두를 신은 채 매장을 천천히 걸어다니고 있었다. 그분이 정말 살 수 있을 것 같아. 지원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한숨을 쉬었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분께 직접 말씀드려. 우리 매장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민호는 망설였다. 그는 서준 아저씨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만 이 구두는
가격이 꽤 높습니다. 정말 구매하실 수 있으신가요? 서준 아저씨는 민호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걱정 말게. 내가 살 수 있네. 그의 확신에 찬 말투에 민호는 더욱 당황했다. 그는 다시 지원에게 가서 상황을 설명했다. 지원은 인내심이 바닥난 듯했다. 알겠어요. 내가 직접 가서 말하죠. 그녀는 서준 아저씨에게 다가갔다. 손님, 죄송하지만 이 구두는 특별한 고객층을 위한 제품입니다. 혹시 다른 매장을 추천해 드릴까요? 서준 아저씨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어렸지만 동시에 단단한 의지도 보였다. 아가씨, 나는 단지 편한 구두가 필요할 뿐이요. 이 구두가 내 발에 맞는 것 같네. 지원과 민호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는 동안 매장 안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서준 아저씨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새 구두를 벗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에는 아쉬움이 묻어났다. 낡은 구두를 다시 신으려는 순간 매장 안의 모든 시선이 그의 발에 쏠렸다. 구멍난 양말, 굳은 살 박인 발가락, 그리고 오랜 고통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주변에서 몇몇 손님들이 수군거리며 웃음을 참지 못했다. 민호는 불편한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연민과 당혹감이 뒤섞였다. 하지만 서준 아저씨의 표정은 평온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낡은 구두를 신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 잠깐 고통의 표정이 스쳤다. 어르신, 정말 이 구두를 사실 건가요? 지원이 다시 한번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조급함이 묻어났다. 서준 아저씨는 고개를 들어 지원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단호함이 어려 있었다. 네, 사겠습니다. 그의 대답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지갑을 꺼냈다. 지갑 안에는 몇 장의 지폐와 오래된 체크카드 한 장이 전부였다. 지원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죄송합니다만 이 매장은 특정 고객층을 위한 곳입니다. 어르신께 맞는 다른 매장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서준 아저씨의 눈에 순간 실망감이 스쳤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다. 알겠소. 이해합니다. 그가 천천히 일어서려는 순간 민호의 눈에 서준 아저씨의 지갑에서 살짝 보이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띄었다. 그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년과 작업복을 입은 여인의 모습이 있었다. 민호의 가슴이 갑자기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 사진 속 장면이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지원의 단호한 말에 서준 아저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천천히 일어서려 했지만 그 순간 그의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다. 민호가 재빨리 사진을 주워 들었다. 그의 눈이 커졌다. 사진 속에는 맨발의 어린 소년과 소박한 옷차림의 여인이 찍혀 있었다. 이 사진.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준 아저씨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사진 속 꼬마가 바로 자네구먼.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사진 속 여인을 알아봤다. 그의 어머니였다. 오래전 가사도우미로 일하셨던 그 시절의 모습이었다. 아저씨, 어떻게?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서준 아저씨의 눈에 따뜻함이 어렸다. 자네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일하실 때 내가 자네에게 첫 구두를 사줬었지. 그때 자네 발이 얼마나 작았던지. 민호의 기억 속에서 오래전 잊혀졌던 장면이 떠올랐다. 처음으로 새 구두를 신고 기뻐하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 구두를 사주신 친절한 아저씨. 그런데 애 여태 말씀 안 하셨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준 아저씨는 부드럽게 웃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네. 난 그저 발이 아파서 구두가 필요했을 뿐이야. 특별 대우를 바란 게 아니라네. 지원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매장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천박하게 행동했는지 깨달았다. 어린 시절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버지 같은 분을 그는 오늘 하루 종일 무시하고 경멸했던 것이다. 서준 아저씨는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여전히 고통이 묻어났지만 그 모습은 어딘가 위험이 있어 보였다. 민호는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저씨를 향해 한 걸음 내딛었다. 이제 그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민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부끄러움과 후회를 느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지원은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다. 예, 진작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서준 아저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네. 난 그저 발이 아파서 편한 구두가 필요했을 뿐이야. 특별 대우를 바란 게 아니었다네. 매장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다른 손님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며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민호는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깊은 후회에 빠졌다. 그는 어린 시절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버지 같은 분을 하루 종일 무시하고 경멸했던 것이다. 아저씨,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준 아저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사과할 필요 없다. 넌 그저 내 일을 한 것뿐이야. 지원이 끼어들었다.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매장의 규정이. 민호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원 씨, 제가 이 구두값을 내겠습니다. 아저씨께 드리고 싶어요. 지원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민호 씨, 그건. 서준 아저씨는 문 앞에 서서 잠시 멈칫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이제 민호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그의 다음 행동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었다. 서준 아저씨가 문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순간 민호가 재빨리 그를 따라잡았다. 아저씨, 잠깐만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준 아저씨가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의문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서준 아저씨의 발을 잡고 새 구두를 신겨드리기 시작했다. 이 구두는 아저씨 거예요. 민호가 눈물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갚아야 할 은혜의 빚이 있어서요. 지원은 놀란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매장 안의 다른 손님들도 숨을 죽이고 보고 있었다. 서준 아저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괜찮아. 이런 거 받을 수 없네.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저씨. 이건 제가 꼭 해야 할 일이에요. 민호는 천천히 일어나 계산대로 향했다. 그는 자신의 신용카드를 꺼내 구두값을 지불했다. 민호 씨,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지원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민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게 옳은 일이에요. 그는 영수증을 들고 서준 아저씨에게 돌아왔다. 아저씨, 이제 편하게 걸으세요. 서준 아저씨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지원도 이제야 상황을 이해한 듯했다. 그녀는 서준 아저씨에게 다가가 조용히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저희가 잘못 대했네요. 서준 아저씨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의 표정에는 이미 용서와 이해가 담겨 있었다. 매장을 나서는 서준 아저씨의 걸음이 한결 가벼워 보였다. 민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는 오늘 하루 인생에서 가장 값진 교훈을 배웠다는 것을 알았다. 서준 아저씨가 매장을 나서려는 순간 민호가 그를 따라 나섰다. 아저씨, 잠시만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서준 아저씨가 돌아보자 민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어. 아저씨께서 저희 가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제야 기억해냈습니다.
서준 아저씨의 눈에 따뜻함이 어렸다. 괜찮아. 넌 그저 내 일을 한 것뿐이야. 민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아저씨, 우리 매장의 독점 고객이 되어주세요. 앞으로 아저씨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서준 아저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럴 필요 없다. 난 그저 편한 구두가 필요했을 뿐이야. 이때 지원이 다가와 말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의 잘못된 판단으로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고객을 평등하게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준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바로 내가 바라던 거야. 민호는 서준 아저씨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아저씨, 우리 차 한잔 하실래요? 옛날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서준 아저씨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래, 좋지. 두 사람이 매장을 나서려는 순간 다른 고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감동과 존경의 표정이 어려 있었다. 지원은 매장 문 앞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오늘의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깊은 인생의 교훈이었음을 깨달았다. 서준 아저씨와 민호가 거리로 나섰다. 가을 햇살이 그들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새 구두를 신은 서준 아저씨의 걸음이 한결 가벼워 보였고 민호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가득했다. 이 날의 경험은 모든 이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내면에 있다는 소중한 진리를 일깨워준 날이었다. 서준 아저씨는 새 구두를 신고 천천히 거리를 걸었다. 그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 보였다. 잠시 멈춰 서서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자네, 명심하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해. 우리 중 어떤 이들은 자네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긴 여정을 걸어왔다네. 민호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깨달음의 빛이 어렸다. 서준 아저씨가 군중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민호는 이 짧지만 강렬했던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꾸어 놓았는지 실감했다. 매장으로 돌아온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지원이 다가와 물었다. 괜찮아요, 민호 씨? 민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오늘 정말 중요한 걸 배웠거든요. 지원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모두 그렇네요. 앞으로는 모든 손님을 동등하게 대해야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매장 안의 공기가 한결 따뜻해진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민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오늘 서준 아저씨를 만났어요. 제게 첫 구두를 사주셨던 그분 말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호는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어머니, 저는 오늘 큰 교훈을 배웠어요. 앞으로는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민호의 마음속에도 작은 별 하나가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깨달음과 성장의 빛이었다. 여러분, 서준 아저씨와 민호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들과 함께 편견, 후회, 그리고 용서의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소중한 교훈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접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혜의 말씀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우리의 일상에 작은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준 아저씨와 민호처럼 인생의 교훈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깨달음의 순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